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벌써 9번째 강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일제강점기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1945년까지 약 35년, 1910년부터의 시간을 배웠는데 이번 시간은 광복 해방 이후 1945년부터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약 3년에 걸친 기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96쪽부터 100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참고해서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에 약 3년에 걸친 시간 동안 어떤 갈등 과정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확인해 볼 것은 건국 준비 세력입니다. 건국 준비 세력. 자, 건국 준비 세력은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국내는 조선 건국 동맹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요게 이름이 좀 바뀝니다. 자,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아래에다가 적어 볼게요. 자, 일명 조선 건준위라고 불리는데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이름이 변했잖아요. 무엇이 변했냐? 준비위원회.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그렇죠. 자, 이제 광복이나 해방이 찾아올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외에서는 어떤 활동이 있었냐면 국외라고 적어볼게요.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수업 끝나고 정리 노트 잘 확인해 보십시오. 자, 조선 독립동맹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진 않을 거예요. 들어봤을걸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제강점기 할 때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했던 단체입니다. 뭐 조선의용군인이라고 했던 그 단체가 준정부 기관으로서 조선 독립동맹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력이 있었죠. 자, 요 1940년대쯤이 되면 아마 요 세력들은 충칭으로 갔을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의 공격에 쫓겨서 도망가다 보니까 중국 내륙으로 임시정부가 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자, 이 이후에는 보면 이제 남북의 이제 분단의 느낌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대외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남북에 각각 소련과 미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가 대외적인 영향을 받아서 남북 분단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양상을 한번 지도해서 보면요. 자, 다시 그려볼게요. 자,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너무 연하게 보이는데요. 조금 더 낫나요? 자, 이렇게 보면 자, 남북 분단이 38선이라고 하는 선을 기준으로요. 38선을 기준으로 자, 북쪽에는 어떤 세력이 올까요? 그렇죠, 여러분. 소련이 오겠죠. 자, 남쪽에는요. 그렇죠. 지금 뭐 주한미군도 있고 미국의 영향 많이 받죠.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우리가 대외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모스크바 3상 외상회의입니다. 모스크바 3상 회의라고 선생님 적어볼게요. 3상 외상회의입니다. 구체적으로. 자, 여기서는 총 3가지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임시정부 수립. 네. 자, 두 번째로는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선생님 미소공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미소공위 설치.
통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주둔했잖아요.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회의를 해나가면서 어떤 세력이 한반도를 전체를 가져갈지 의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요거 중요한데요. 신탁 통치. 최대 5년입니다. 자, 미소 영중에 의해서 너희 한반도 조선은 스스로 통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가 대신 통치해 줄게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1920년대부터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 세력이 나뉜다고 했잖아요. 자, 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신탁 통치를 반대할 것이냐,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좌익은 어떤 입장을 제시하면요. 자, 일명 우리가 쉽게 부르는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좌익 세력은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대신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겠어? 라고 했는데 입장이 중간에 바뀝니다. 자, 왜 바뀌게 되냐면 그건 잠깐 이야기해보고요. 좀 이따 이야기해보고요. 자, 그러니까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건데, 자, 왜 그러느냐? 자, 이 좌익 세력들은 무엇보다 임시정부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내용에 더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찬성으로 입장을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좌익이 처음에 반대했던 이유와 더불어 우익은 어떤 입장을 가질지를 여러분이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갈등이 발생했다라고 하니까 우익의 입장은 다를 것이고요. 우익은 바로 신탁 통치라고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되면서 둘이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후에 강의 정리 노트에 정리를 해보겠지만 좌익 세력은 박헌영으로 대표되는 세력들이고요. 우익 세력은 김구나 이승만이 대표되는 세력입니다. 물론 뒤로 가게 되면 김구하고 이승만도 자신들의 정파 세력과 정치적인 가치관,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분화된 정당의 모습이나 정치관이 드러나게 됩니다만 이때는 기본적으로 신탁 통치에 대해서 선생님 잘못 적었네요. 반대라고 적어야죠.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정정하겠습니다. 반대라고 적어야죠. 선생님 요 찬성의 입장하고 반대 입장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 이야기했네요. 자, 우익은 신탁 통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충분히 헷갈릴 수 있겠네요. 선생님 별표 쳐 놓을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모스크바 3상 외상회의에 따라서 미소공동위원회 열자라고 했잖아요. 미소공동위원회 열립니다. 제1차 미소공위 열립니다.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승만도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거 뭐 잘 안 되겠는데? 이거 북한하고 같이 못 갈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유명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정읍 발언. 자, 정읍 발언 누가 했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이승만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인물이죠. 이승만이 했고요. 자, 1차 미소공이 잘 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자, 바로 단독정부 수립하자. 자, 이대로 가다가 정부가 세워지지도 않고 혼란만 있으니 우리는 우리는 좌익하고 같은 정치관을 갖고 있지 않아. 그들과 함께 갈 수 없어. 우리만의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라고 해요. 자, 이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게 좌우 합작운동입니다. 좌우 합작운동. 자, 요 운동은 여운형하고 김규식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요 세력들을 보면 아까 보고 있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하고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여러분이 얻어볼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좌와 우가
합작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지향점이 있기 때문일 거고요. 자, 여운형은 중도 좌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바로 김규식은 중도 우익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쪽에 있는 양쪽의 진영의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세력을 뭔가 드러내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통일 정부를 지향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자, 1차 미소공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다시 열어봐요. 제 2차 미소공이 열립니다. 여러분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각의 세력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한반도 전체를 모두 가져가고 싶다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았죠. 굉장히 당시에는 냉전이라고 해서 미국과 소련이 슈퍼파워로서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결국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미국이 이 문제를 국제연합으로 가져갑니다. 자, 국제연합에서 총 2차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유엔 총회. 자, 전체 회의를 열어봤어요. 잘 안 됐어요. 자, 물론 미국의 입장이 강하긴 했지만 여러 입장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엔 소총회를 개최합니다. 자, 작은 회의를 열어서 다시 입장을 관철해 봅니다. 어디가요? 미국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정부를 수립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승만이 이야기했던 단독정부와 맥락을 이어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 단독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게 아니라 북쪽 지역은 정부를 수립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면, 즉 남쪽,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의 단독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입장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남북협상입니다. 남북협상. 자, 여러분 들어봤나요, 혹시? 남북협상. 자, 남북협상은요, 김구하고 김규식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김구는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사람이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김규식은 어디에서 나왔었습니까? 좌우 합작 운동할 때 등장했던 사람들이죠. 자, 김구하고 김규식은 약간 중도의 우익의 입장에서 사회주의 세력과 같이 연대를 해서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때문에 김구와 김규식이 38선을 건너서 북쪽으로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정상회담을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각각의 세력들이 자신의 입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통일정부를 수립하진 못했겠지만, 미군 철수나 미소군 철수나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나름의 합의점은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갖고 오죠. 물론 결과적으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김구와 김규식에 의해서 남북협상이 이루어졌고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잘 되지 않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자, 이승만의 정읍 발언과 좌우합작운동, 남북협상을 비교해서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는 세력과, 아니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 같은 정부를 세우자라고 하는 통일정부 수립운동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대조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떤 게 자주 나오면요,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과 김구의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이라고 하는 그 대사가 있거든요. 그 전문을 가지고 이승만하고 김구의 정치적인 세계관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남북협상은 통일정부 수립운동이었고, 자, 그 이후에 제주 4.3 사건, 대표적인 단독정부 수립운동, 단독정부 수립 반대
움직임이고요. 나아가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 과거에는 반란이라고도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제주 4.3 사건이라고 해서 제주 남로당이 대표해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뭐 경찰을 공격하거나 그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제주 시민들을 학살한 겁니다. 그래서 요 제주 시민들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여수와 순천에 있는 국군을 이제 빼서 여기로 진압하는 데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 국군 중에 다수가 요 제주 4.3에 파견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여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뭐 공산당 척결이니 사회주의자를 죽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면서 일반적인 양민들,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두 차례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남북 협상에 이어서 나타나는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단독 정부를 수립을 반대하고 통일 정부를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의 연장선에서 여러분이 파악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요 아래다가 적어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3년간에 걸친 일련의 흐름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1945년 우리가 광복 전부터 40년대 말, 40년대 초부터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고 결국 해방과 광복이 찾아오자 그것을 노력했지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등 임시정부든 이 미군이나 소련 세력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군과 소군정이 들어오게 되고 그 사이에서 열강들이 자신들이 한반도를 어떻게 통치할지를 논의했었고요. 그것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잘 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뭐 우익이나 또 좌익 혹은 중도 우익이냐 그냥 일반적인 우익이냐 입장에 따라서 입장이 나뉘게도 되는 갈등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승만 이후 현대 정부처럼 현대 정부는 수립이 되죠. 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북한 정부도 바로 이어서 수립되게 되면서 사실은 북한은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한과 북한의 다른 정부가 수립되게 되고 나중에 1950년대는 어떻게 됩니까? 1950년 6월 25일 실질적으로 남북이 부딪히게 되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을 겪기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해방, 광복 후 정치 세력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야기했던 1920년대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하고 독립운동의 세력이 분화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양상에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먼저 볼 것은 우파입니다. 우파. 일명 우리가 우익이라고 하는 세력인데요. 민족주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족주의요. 자, 우파 세력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일반적인 우파는 어떤 세력이 있느냐? 이승만 세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구 정도를 일반적인 우파에 넣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통일정부를 지향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자, 우파 내부에서도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들을 대표적으로 김규식 한 사람을 적어볼 겁니다. 물론 안재홍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넣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정도 기억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좌파 한번 볼 겁니다. 좌파. 일명 좌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민족주의를 계승했을까요? 사회주의를 계승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회주의 적어주면 좋겠죠. 자, 좋습니다. 자, 좌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일반적인 좌파는 어떤 사람들에 해당할까요? 네, 맞아요. 바로 여러분 처음 들어볼 텐데 선생님 좀 헷갈렸어요. 박헌영 한번 적어봅니다. 박헌영. 나중에 이제 북한 정부가 수립되면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나중에 숙청당하게 되면서 죽게 되는 사람이고요. 소련에서 대학도 나오면서 사회주의를 굉장히 깊게 공부한 사람으로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도 세력도 있겠죠? 자, 중도 좌표는 바로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의 이름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좀 쓰다 보니까 헷갈린 것 같고요. 자, 바로 이 여운형하고 김규식이 서로 같이 활동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좌우합작위원회가 여기서 등장을 했었던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신들의 성향이 중도기 때문에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파나 이 중도 좌파 세력들은 조금 극과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화합하기 힘든 측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김구는 예외적으로 통일정부 수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920년대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족주의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변화나 교육,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회주의 좌파 세력들은 지하운동, 쟁의, 노동쟁이, 소작쟁이 등을 전개해 나가면서 결국 계급투쟁의 대상이 일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독립을 나중에 이끌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남한의 주요 모습과 오늘날의 북한의 주요 모습들을 결정하고 있는 모습이 현대의 광복 해방 후에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이 이 강의는 요약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강의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흐름이 익혀질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강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10번째 강의죠. 자, 10번째 강의는 뭡니까? 자, 이승만 이후부터 현대 정부까지의 내용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될 텐데 각 정부의 개요적인 특징하고 여러분이 통일 정책은 어떠하였는지를 잘 기억해 두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10번째 강의에서 더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선생님하고 수업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인사해 볼게요. 자, 여러분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